가벼운 충치를 치료하러 치과병원을 갔다가 말도 없이 멀쩡한 치아가 갈리고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치과병원의 과잉진료, 사기진료의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치과병원을 가셔야 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치아가 튼튼하신가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우리들 치아입니다. 우리 몸 중에 망가지면 새로 재생이 안 되는 게 치아가 아닐까요? 한번 망가지거나 빠지고 나면 새살이 돋듯이 새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병이 나면은 치료를 잘하면 나을 수 있는데 치아는 한번 부러지거나 빠지면 새로 나오지 않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재구실을 못하는 치아는 멍창 빼버리고 나서 틀니나 임플란트를 해야 음식물을 씹으며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뺄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다면 일단은 살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진짜 돈덩어리입니다. 아주 한두 푼도 아니고 아주 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어떤 치과병원에서는 과잉 진료를 넘어서 사기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게 밝혀지면서 양심적으로 진료하시는 다른 병원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따가워졌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세상에 멀쩡한 치아를 다 갈아내고 구멍을 뚫고 10개에서 18개씩 신경치료를 했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집단소송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게 450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같은 병원에서 같은 원장한테 시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치료한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모든 치아에다가 철심을 박혀 있고, 보통은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을 때 쓰는 치료법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 치아 이빨에다가 철심을 받고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가 다른 병원 한번 가봤대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한두 개만 빼고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 거였는데 너무 크게 했다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요? 그런데 때는 늦었네요. 이미 멀쩡한 이빨 다 철심 박아놓고 다 망쳐놓고 또 돈은 한두 푼 들어가나요? 치과 다니시는 분들 보면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또 고생은 얼마나 하는지 정말 고생도 그런 개고생이 없더군요. 이빨 치료하다가 사람 폭삭 늙고 망가지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치과병원에서 일어나는 과잉 진료가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된 병원도요, 환자들한테는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의사 마음대로 이를 갈아버렸답니다. 그렇게 갈아내고 나니 잇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환자도 있었대요. 아우, 생각만 해도 그냥 내 이가 다 시큰거리면서 이상하네요. 기분 이상합니다. 다 갈아냈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아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멀쩡한 치아를 그렇게 10개, 18개씩 신경치료를 했다면 이거는 사기를 넘어섰다. 환자에게 과실적으로 상해를 입힌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들 사진을 본 치과 전문의들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범죄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이빨을 갈아내고 거기다 철심을 받고 구멍을 뚫고 그 짓을 합니까? 그 원장을 잡아다가 멀쩡한 이빨 갈아내고 구멍을 한번 뚫어보고 싶네요. 본인도 당해봐야 알죠. 멀쩡한 이빨을 망가뜨리고 돈은 돈대로 거금 받아 처먹고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 치과병원만 그럴까요? 눈 감으면 커버가는 세상이라는 그게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멀쩡한 이빨 빼고 멀쩡한 이빨 드르륵 갈아내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못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과병원에서 당한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어떤 분은요, 치과를 갔는데 멀쩡한 이빨 다 썩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견적을 냈는데 500만 원이나 나왔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한번 가봤겠죠. 그 다른 병원에 갔더니 어금니는 충치가 있는데 그걸 금으로 떼우면 되고, 참, 다른 애는 멀쩡하다고 그랬답니다.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치과에 가면 그냥 거기 치료받는데 누워있지만 말고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라 하고 치과에 있는 그 손거울 있잖아요. 그 손거울을 들고 본인이 직접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또 어떤 분은 어금니 위아래를 병원 갔는데 다 빼더래요. 그래놓고 임플란트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주 괘씸해서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갔더니 거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화가 더 납니다. 뭐라 하셨냐 하면은 이거는 임플란트를 유도하려고 뺀 것 같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화를 내더래요. 그 원장님이 다 분해서 화를 냈답니다. 막 그러고 욕을 하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글쎄 엑스레이를 찍고 이빨을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의사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 날짜를 조정해서 의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건 또 헛소리인가요? 의사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병원인가요? 병원은 문을 오픈하면
거는 의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돌팔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이거. 그래서 그 환자분 예약만 해놓고 찜찜해서 이상한 거죠, 이게.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글쎄 이빨에 이물질이 껴서 그렇다고 이상 없다고 했답니다. 아니, 다른 환자들처럼 의사도 아닌 그냥 사람, 그 사람들이 이빨 빼자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게. 어쩐지 돌팔이 냄새가 났어요. 사기꾼 냄새도 났어요. 또 어떤 분 잇몸 치료하러 갔는데 멀쩡한 이하를 3개나 갈아놔서 지금까지 엄청 고생하고 있답니다. 어떤 분은 크라운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또 가봤대요. 가서 상담을 했더니 치료할 필요도 없다고 중추 치료도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멀쩡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치과병원 가면은요, 순서가 일단은 엑스레이 찍고 임플란트 샘플부터 들이밀고 여기서 한번 골라보라, 이렇게 한답니다. 임플란트가 그렇게 비싸니 많이 남는 장사인가 봅니다. 또 어떤 분 병원에서 어금니 썩었다고 크라운 하자 했대요.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치료를 했는데 중간에 좀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까 이빨 하나를 다 갈아놨더래요. 놀라서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치과에 갔대요. 그래서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니 치료 안 해도 되는 이였답니다. 아유, 도둑놈들 참, 사기꾼들.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사례들만 봐도 과잉 진료, 사기 진료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쓰고 살면 행복할까요? 죄받아요. 그렇게 살다 나중에 눈 감는 날 후회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우리는 알게 되었네요. 병원은 한 곳만 가서 어떤 걸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러면 호구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특히 치과병원 어떤 걸 하더라도 절대로 한 곳만 가서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병원 몇 군데 더 가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튼튼합니다만 어렸을 때 전입 빼실 때 어떻게 빼셨나요? 저는 문고리에 실로 묶어서 빼려고 했던 그 순간 너무 공포스러워서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새이가 나올 때까지 못 빼고 있어서 치아가 고르게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빠진 이빨 지붕으로 던지면서 뭐라 하면서 지붕으로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뭐라 했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이도 쓸 만큼 쓰니까 좀 부실해지고 충치는 없어도 색깔도 누렇게 변하잖아요. 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방법 아시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치과 가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치과 못 가겠어요. 바가지 씌우러 덤빌까봐. 치과 표백하러 갔다가 멍청 빼버리거나 갈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못 갑니다. 그리고요, 어떤 멋진 분을 만났는데 정말 잘생기고 멋진데 아주 괜찮았어요. 핸섬하고. 근데 웃을 때 보니 이빨이 고춧가루 껴있네요. 그러면 모든 게 와르르. 그만큼 얼굴에서 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합니다. 웃을 때 하얀 입속은 참 보기 좋죠. 그런데 누렇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병원 가야 될까요? 그 치과에서 당하신 분들 보면은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고 과잉 진료를 당했다는 거를. 안 해도 될 멀쩡한 일을 그걸로 만든 병원에 돈까지 거금 갖다 바쳤잖아요. 범죄고 사기죠, 이거는. 지금도 다른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자기가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치과 가셔서 뭘 하자고 하면 다른 병원 몇 군데 더 발품을 판 다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 진료에 안 당합니다. 사람은 씹는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잘못 씹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양 성분을 흡수가 잘 안 되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잘 씹어서 드시고 소화도 잘 되어야 건강합니다. 옛날에는 에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임플란트 하면 원래 내 이마는 못해도 잘 씹어 드시고 잇몸으로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돈 없으면 치과도 못 가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치아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실 때는 과잉 진료, 사기 진료 당하지 않도록 병원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진료해 주시는 병원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과잉 진료, 사기 진료하는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설마 하다가 당하고 나만 억울하게 됩니다. 나만 바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멀쩡한 내 이빨 망가뜨린 의사한테 거금 갖다 주지 맙시다. 오늘도 주무시기 전에 꼭 치카치카 하시고 치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